네, 2020년 10월 19일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 내년까지 통화정책 변화 없다. 시장 지난주에 금리 동결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코멘트들이 오갔는지 판단해야겠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꽤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죠. 미국의 어떤 부양책 그리고 미국에 대한 포커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론은 그래요.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미국에서 가는지 판단 뒤에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겠다. 대선 자체가 11월에 이루어지니까 미 대선 자체가 11월 이후 11월 12월만 따진다면은 긴급하게 미국 쪽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좀 도모하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변화를 판단한 뒤에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를 하겠다. 이 정책이 전체 포커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내년까지 통화정책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정책이라는 금리 관련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변동 폭이 좌지우지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관련해 갖고는 큰 변화를 이끌지 않겠다. 이 부분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금리 5%에서 만장일치 동결,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및 지속 수요 측면에서 낮은 압력으로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을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국고채 매입 등 한국은행 시장 개입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사실 이제 이번 올해 중반기부터 이제 연동물가 목표제, 그죠? AIT를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물가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전반적인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든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엄청나게 이제 상향세를 올려도 크게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 자체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취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었죠. 내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9월 글씨가 갑자기 커지네요. 자, 9월 FOMC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 물가 목표제 상회에도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나서지 않으니 한국 또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2023년까지 연방금리 현재 동결할 것으로 예상. 우리는 내년까지 일단 2021년까지는 큰 변동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은 23년까지 이미 점도표에서 확인을 했죠. 예, 과거 이제 퓨처온 영상에서 그리고 퓨처온 카페에 오시면은 점도표 채널이 있었는데 점도표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시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수의 은행들이 일단은 금리 연내 동결을 모두가 시사를 했어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별 전망에 대한 판단이지만은 자, 뭐 여기 내용은 사실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다 동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금리를 지금 움직인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미국 쪽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사점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은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금리라든가 뭐 이런 내용, 뭐 지금 대선은 어떻게 보고 있냐, 대선 이후 상황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대선 결과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큰 금통위에서 마련했던 기자회견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퓨처 카페에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네, 혼조세예요. 일단은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 거는 당연스럽게 느껴지지만은 당분간 하락폭을 좀 크게 상승폭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어요. 상승폭은. 왜냐면은 지금
부양책 관련해갖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단기 고점 자체는 조금 이제 갱신을 한 상황에서 지금 부양책에 대한 어떤 시도 자체라든가 합의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 이상에 대한 추가 랠리성을 지금 당장 이끌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틀 안에서 굉장히 박스권으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대선까지. 부양책을 하겠다. 상승. 안 하겠다. 하락. 상승. 하락에 대한 반복 구간입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실려있지만은 지금 정치적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에 혼조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수익을 내시기는 여자리는 지금 이런 상황 자체, 이런 연출 자체는 힘듭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이에요. 앞으로 형태 자체가. 매수 매도의 반복 구간.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으로만 전념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정과 같은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지속적인 매수세, 이런 판단 자체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부양책 합의 무조건 이루어져야지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한국은행 오늘 상황 봤는데 뭐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 여러분들. 미국 상황 따라가겠다. 미국 통화 정책 변화에 의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겠다. 이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앞으로 금리 자체도 내년까지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들이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고,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 자체는 뭐 오페 국가들 중에 상위권에 속하지만은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이 해외에서 굉장히 심하대요. 이탈리아 보니까 1만 명, 1일 확정자가 1만 명이 넘어간 수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체감적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 안정화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유럽권이나 미국권 자체는 이제 실물 경제가 더 마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자금 푸는 내용 자체는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선 이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는 만큼 무리하게 매매는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갑작스럽게 돌출되거나 그런 연출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매매해도 늦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천천히 매매하시고 지금 시장 상황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카페 오시면은 내용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판단하시고 이제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수급 차트 정리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골드, 그리고 오일,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